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은 교재 286쪽 펴시죠. 페이지 286. 오늘은 담보물권 나오죠? 담보물권. 그래서 오늘 하는 주제는 어디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항상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처분하면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지잖아요.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그런데 땅을 팔았을 때 돈으로 교환되면 교환 가치 지배권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여러분들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지.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담보물권 나오는데 메모, 담보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다 그러면 돈 조금 내신 분들은 메모, 채권 회수 확보 수단 이렇게 쓰시면 돼. 담보다 이 말은 채권 회수, 채권을 회수한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담보한다 그런 뜻이야. 너 네 말 책임질 수 있어? 이 말을 우리는 네 말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쓰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걸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담보물권이다 아시면 돼. 설득이 됐어요? 따라서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갖는 것이다 그런 뜻이야. 채권자가. 그래서 담보물권의 287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담보물권의 공통성 나오죠? 공통성을 그냥 통유성이라고 그런 거라고. 요 세 가지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가 갖는 공통적 특징. 그래서 거기 봤더니 부종성 나오나? 그냥 읽으면 돼. 다 같이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부종성. 그래서 여기 부자가 중요해요? 종자가 중요해요? 종이 중요하지. 종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한 번만 읽고 말아버리고 동그라미도 치지도 말고 촌에서 온 것처럼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거야. 다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면 돼. 채권 회수 확보 수단이다 생각해야 돼.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회수해 간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재산권은 이제 밑에 양가로 2번 재산권은 전부 그 수반성 오른쪽에다가 써봐. 상처 대포. 287페이지야. 눈이 오른쪽으로 와야지. 287페이지 양가로 2번 수반성에다가 뭐라고 쓴다? 거기다가 수반성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재산권은 상처 대포, 상속, 처분, 대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유치권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다 포기할 수 있어. 상속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자가 대위 행사한다. 다 같이 외워본다. 상처 대포. 그러면 이 처분이 처분행위에는 설정과 양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담보물권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팔아먹을 때는 채권이 팔리면 같이 따라간다 그런 때야 종은. 그래서 채권이 팔리면 담보물권도 쫓아가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그래.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그 288페이지 봤더니 불가분성 나오죠? 이 불가분성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에 메모에 불가분성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자, 메모 불가분성이다. 메모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해. 그러니까는 이 담보물권은 채권 회수할 때까지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채권 회수할 때까지.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물상대위 나오죠?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이따가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 봐. 담보물권은 요 땅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경매한다는 얘기야. 담보물권은 돈으로 받고 가는데 스스로 제3자가 경매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경매할 수도 있어. 그럼 경매하면 돈으로 바꿔지면 자기가 소유자보다 먼저 교환가치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야. 그런데 경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오른쪽에다 메모해봐. 양가로 4번 물상대위성의 메모. 물상대위성에다가 경매 불가능할 때에 메모하셔. 자, 물상대위성은 언제 나온다고? 그렇게만 써놔.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지금 이 소유자 갑의 땅에,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저당권이 있다고 보자고. 저당권. 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자는 누군가가 경매 오면 배당에 참여해서 자기가 순서대로 배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또는 자기가 경매할 수도 있지. 자기가 경매해서 돈으로 바꿔가서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면 경매 못하잖아. 그러면 수용되면 경매 못할 때에 다른 가치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이 땅이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있는 땅이 수용되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는 수용금을 소유자에게 줄 거라고. 그럼 봐라. 저당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이 되면 경매를 못하다 보니까 경매를 못했지만 수용금으로 변했지. 이와 같이 다 같이 변형물의 권리행사. 다시 한다. 쓰지는 말아.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경매 못할 때에 변형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자, 여기 봐. 다시 한다. 지금 이 소유자 갑의 땅에 을이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땅을 경매해서 법원에 경락대금 있지. 경락대금에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걸 우선변제라고 그래. 경락대금에서. 그런데 경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야. 수용되면 이 땅이 수용금으로 변했을 때 그냥 경매 못하잖아. 그래서 경매를 못하지만 수용금으로 변한 경우 수용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자, 따라서 변형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성질.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물상대위는 경매할 때, 경매 못할 때. 경매할 수 있으면 그거 적용이 안 돼. 경매할 수 있으면. 그래서 경매 못할 때만 적용이 돼. 따라서 이 갑의 땅이 지금 저당권이 있는데 갑의 땅이 매매가 되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매매가 되면, 저당권이 있는 땅이 매매로 넘어가면 매수인의 땅을 경매할 수 있음 없음?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에, A가 소유하는 땅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어. 근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샀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산 땅을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새로 산 땅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따른다.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되어 있잖아, 을구에.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경매 못하면 그게 저당권이요? 자, 따라서 저당권은 끝까지 쫓아가서 경매한다.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끝까지 쫓아가서 경매해. 근데 수용되면 안 된다니까, 법에 의해서.
수용되면 수용된 땅을 쫓아가서 경매는 못해. 법에 의해서. 설득됐냐고. 어디? 자, 을이 소유하는 이 땅에 갑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이 땅을 병이 샀다고. 그러면 저당권은 따라와, 못 따라와? 저당권은 그냥 등기되어 있으니까 따라와서 채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현재 병이 소유하는 땅을 경매해버려. 처분해버린다고. 설득돼? 따라서 병이 을에게 주는 매매대금, 매매대금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가겠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다. 경매가 가능하면 나중에 경매할 일이지 다른 돈에 욕심내면 안 돼. 만약에 이 돈이 욕심내서 받아가고 싶으면 한번 욕심냈어. 근데 저당권자가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이야, 1억. 받을 돈이 1억. 근데 을이 병에게 얼마 받고 팔았냐면 1,000만 원 받고 팔았어, 아들에게. 그럼 요거 받아가라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불리하잖아. 경매해야지. 1,000만 원에 욕심냈다가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으면 경매하고 변용된 가치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 못한다 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경매하냐 못하냐 생각해서 경매 못하면 변용물의 우선 변제, 경매 가능하면 다른 곳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80, 이제 29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담보물권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다.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수반성이라고 그래. 수반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처분성이지. 자, 유치권도 처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응? 우리 민법은 다 처분할 수 있어. 다 처분이 양도거든.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처분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다 같이. 설정, 양도. 저 페이지 저기 한번 가보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35쪽으로 가보자. 35쪽에 위에서 2번의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의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양가로 2번 봤더니 처분행위 있나? 그 처분행위에다 오른쪽에 메모에 설정, 양도 이렇게 써요. 처분행위에다 메모, 설정, 양도. 처분행위는 뭐뭐? 설정, 양도. 그래서 여기 봐. 소유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뭐라고? 지금 양도가 뭔지도 몰랐지? 다시 한번 양도. 의사표시로 인해서 권리를 통째로 이전해 준다. 이게 양도야, 이거.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의사표시로 넘겨주면 양도.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사용가치만 넘겨주면 뭐라고 그래? 설정. 교환가치만 넘겨주면 설정.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있는데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모두 넘겨주면 뭐라고? 양도. 사용가치 하나만 넘겨주면, 반만 넘겨주면 설정. 이렇게. 그걸 처분행위라고 한다니까. 이제 처음 알았어? 근데 죄가 커. 근데 그게 그때 가르쳐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두뇌가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2살, 3살 먹으면 점점 반복하다 보면 미안할 때가 오거든. 머리가 스스로 미안할 때가 와. 그때 깨우침이 온다고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은 뒤지게 떠들고.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이 지루한 공방전이 반복되다가 그냥 10월달 가서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라고. 60점 맞아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재산권은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된 권리는 종만 팔아먹어, 함께 팔아먹어. 그래, 그 얘기야, 지금. 주와 함께 넘어간다, 그 말이야, 함께. 이게 수반성이 함께.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채권과 물권은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채권이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유치권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야.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네,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은 언제 쓰는 용어라고? 경매 못 올 때, 다시 경매 못 올 때, 그렇게 알면 돼. 경매 못 올 때 쓰는 용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것이 담보물권이 갖고 있는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 특징을 통유성, 이렇게 얘기해. 통유성.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 근데 유치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유치권은. 왜냐하면 유치권은 족보가 없는 놈이거든. 족복들이 갖고 있는 권리더라고, 이게. 근데 족보가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배당에 참여 못해. 그러다 보니까 목적물이 다른 가치로 변형되었어도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없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러므로 물상대위성도 없다, 이렇게 마시면 돼. 한번 써봐, 거기다가. 물상대위성 오른쪽에다가 289페이지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나오죠? 위에서 밑줄 그으셔봐. 세 번째 줄,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나오지? 거기다 메모에 인정되지 않음으로다가 족보가 없다, 이렇게.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안 돼? 족보가 없어. 느닷없이 막 나타나거든. 느닷없이 나타나. 그래서 족보가 없다. 그러니 순서가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선 변제는 경납대금에서 무작위로 받아가, 순서대로 받아가. 그 순서대로 받아가는데 유치권은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배당에 유치권자가 오면 저당권자들이 이 사람도 아닌 놈이 왔네. 그리고 못 오게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이 불에 탔어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유치권은 따라서 우물이 없다. 두 번 시작. 그 우물이 뭐겠어, 금방. 우선변제권 또 그리고 물상대위권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물 없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치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유치권은 봐.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돼. 법률, 야, 노고 나고 유치권 하나 만들자 하면 안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돼. 그래서